자, 침상 만들기, 베드 메이킹. 자, 침상 유형별은 빈 침상. 자, 옛날에 비해서 지금 침상 까는 베드 메이킹이 많이 간소화졌어요. 그래서 간소화돼서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쪽에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통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자, 일단 요약집에 있으니까 자, 설명을 하면은 자, 1. 빈 침상. 새로 입원한 환자에서 침상을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빈 침상은 누구한테 하는 거나 그러면은 답은 입원한 환자한테 하는 거다. 자, 기억 침상 만들 때 머리 쪽에 혼입을 여유 있게 하는 이유는 머리 쪽이에요. 머리 쪽에 혼입을 여유 있게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밑친구를 단단하게 하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침뇨. 지금 매트리스 밑으로 천을 혼입 이불을 더 넣어서 몸부림 안 쳐도 빠지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 쪽에 여유 있게 해야 된다. 다리 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팽팽하게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줄 있죠. 압력 생겨서 욕창이 안 되게, 즉 압력 방지, 욕창 방지. 자, 그래서 주름이 지면은 그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욕창으로 진행이 되니까 판판하게 펴서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빈 침상 준비 시 공포가 필요한 환자. 자, 분비물이 많은 환자가 일단 기존이겠죠. 분만후, 산모, 설사, 요실금, 간장, 수술 후 분비물이 많은, 그 다음에 전신마취 수술 후 환자. 자, 전신마취 수술은 뭔가가 수술 따라 다르겠지만은 범위가 많겠죠. 수술 범위가. 그 다음에 관도 많이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전신마취 수술 환자한테도 고무표가 필요하다. 방수포죠. 고무포, 방수포. 자, 고무포는 침대 중앙에 여기저기 쏠리지 않게 중앙에 깔고, 그 다음에 포 깔았을 때는 어깨에서 무릎까지 아니면 등에서 대퇴 중간, 어깨에서 무릎까지 아니면 등에서 대퇴 중간. 자, 여기는 없는데 베갯닛은 어떻게 해요? 베갯닛은 터진 쪽이 어디로? 출입문 반대쪽으로. 터진 곳이 출입문 쪽에 있으면은 보기 싫겠죠. 그래서 베갯닛 터진 쪽이 반대쪽으로. 그 다음에 침상보는 어디까지? 요새는 우리가 침상보를 볼 수는 없는데 옛날에는 담요 위에 또 시트를 깔았대요. 그게 침상보. 자, 침상보는 베개까지 덮는다. 침상보는 베개까지 덮는다. 자, 그래서 빈 침상 순서가 있어요. 빈 침상 만드는 순서는 맨 밑에 밑 혼입을 고무포, 반 혼입을, 윗 혼입을, 담요, 침상보. 그래서 밑 혼입을, 그 다음에 고무포 깔고 반 혼입을. 자, 그리고 우리가 살이 맞닿는 부분이 윗 혼입을이죠. 시트. 그 다음에 담요. 그 다음에 침상보. 순서대로 빈 침상을 만드는 거고요. 개방 침상은 사용 중인 침상이에요. 자, 이거는 사용 중인 환자가 뭐 검사실 갔거나 화장실 갔거나 뭐 수술하러 갔거나 그래서 비어있는 침상이 개방 침상. 그 다음 3번 사용 중인 침상. 이거는 누워서, 즉 와상 환자 같은 경우 누워있는, 그래서 누운 상태로 침대를 손질해야 되는 게 사용 중인 침상. 그 다음에 4. 크레들 침상. 자, 이거는 크레들 침상. 이거는 언제 쓴다? 이유가 두 개죠. 1번 윗 침구의 무게로 인한 고통을 덜기 위해 사용하거나 아니면 특별 치료 시 침구가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크레들 침상이다. 그래서 누가 쓰냐 시험에 나오면은 화상 환자. 자, 화상 환자여만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석고붕대 환자도 썼다고 하는데, 자, 옛날에는 석고붕대 몇 시간 걸쳐서 마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자가 춥겠죠. 이불 덮으면 이불이 젖겠죠. 자, 그래서 크레들 침상을 옛날에 썼는데 요즘은 30분이면 석고가 마르고 굳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안 쓰고 오죠. 그래서 석고실에서 플라스틱 그물 있죠. 그거를 하고 오면서 석고가 말라가면서 지금은 크레들 쓰진 않죠. 자, 크레들이 우리가 그 비닐하우스를 상상하시면 되죠. 그래서 꽃이나 나무들이 다치지 않게 철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비닐을 덮죠. 자, 크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상 환자나 석고붕대 환자한테
천으로, 철사로 된 거를 씌우고 그 위에 담요를 덮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골절 환자 시험에는 5번, 6번, 4번도 가끔 나오는데 그림으로 잘 나오죠. 자, 5번 골절 환자한테 쓰는 것은 그러면은 반듯하게 유지해야 된다. 즉 그림에는 뭐가 나오냐? 딱딱한 판자가 그림으로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6번 수술 후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붓토시, 토물로 침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방수포를 까는 게 그림이 가끔 나오죠. 그러면은 방수포를 어디로? 머리 쪽에 깔아야 된다. 머리 쪽에. 토물로 시트가 버리면 안 되니까,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나오는 거는 4번, 5번이 제일 많이 나오죠. 자, 보조기구 보면은 손 두루마리 있죠. 핸드롤. 이거는 왜? 손가락에 굴곡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 손 두루마리, 그래서 손에 입이 있죠. 입이를 감아놓고 있는 환자들이 가끔 있는데 그걸가 손 두루마리예요. 입이를 잡고 있는. 자, 그래서 이거는 왜? 굴곡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다음에 대전자 두루마리, 대전자가 영어로 트로켄터예요. 그래서 트로켄터롤, 이것도 그림으로 잘 나오죠. 트로켄터롤, 이건 누가 쓴다? 다리나 고관절에 외회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롤을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허리와 대퇴 사이. 그다음에 발 지지대. 이거는 풋보드예요. 풋보드. 그래서 시험에 크레들, 골절, 그다음에 대전자 두루마리, 발 지지대,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림으로. 자, 발 지지대 풋보드, 이거는 뭐 때문에? 족저굴곡, 똑같은 말이 하수족, 첨족이죠. 빼쪽 다리. 그래서 영어로 풋드롭 예방. 그래서 풋드롭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 지지대, 판판한 나무를 다리에, 발에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다리, 빼죽다리가 안 되게. 그다음 모래주머니 출혈 방지 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언제 쓰냐면은 대퇴동맥으로 관을 삽입해서 뭐 심장을 보거나 할 때 많이 쓰는데 대퇴동맥으로 넣기 때문에 관 뺐을 때 출혈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 모래주머니 샌드백을 올려놓는데 이건 보통 손바닥 크기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골절염 환자, 아까 했었죠. 골절 환자 침상한테 쓰는 거여서 척추 손상이나 골절 부위 지지하게 하는 거고요. 삼각대, 이거는 침대, 팔 위쪽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운동할 수 있게, 즉 침상에서 일어날 때 삼각대를 잡고 일어나게 운동시키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크레들 위에서 했고요. 사이드 레일. 자, 사이드 레일. 병원에서는 침상난간이라는 단어 안 쓰죠. 사이드 레일. 자, 그 다음에 개인위생 및 간호 보면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죠. 자, 침상목욕은 목욕실에 못 가는 환자한테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침상목욕. 병실 온도 22에서 23. 목욕 온도는 43에서 46. 목욕물 확인은 누가 하나요? 우리가 팔꿈치로. 자, 그래서 몇 분? 5에서 10분. 자, 5에서 10분. 자, 침상에서 목욕하는 거라 침대 높이가 중요하겠죠. 자, 침대 높이는 허리가 가장 좋죠. 자, 왜 높이냐? 등 근육 긴장 감소를 위해서. 왜냐면 침대가 낮으면 우리가 등을 많이 구부리니까 힘들겠죠, 우리가. 그래서 침대 높이를 높여서 등 근육 긴장 감소를 위해서 침대를 높인 상태에서 침상 목욕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멀리 있는 팔부터 먼저 씻는다. 왜냐면은 신체 멀리 쪽의 팔이나 신체를 먼저 씻는 것은 씻어서 깨끗해진 부분이 오염되는 걸 방지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왼쪽 편마비예요. 그러면은 손을 어디를, 자, 편마비가 아니더라도 오른쪽, 내가 왼쪽에 서 있거나 오른쪽에 서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오른쪽에 서 있는다. 그러면은 왼쪽 팔부터 먼저 씻기란 얘기죠. 자, 오른쪽 팔부터 먼저 씻으면은 내가 왼쪽 팔 씻기고 왔다 갔다 하느라
씻었던 오른팔 위로 네, 뭐 비눗물 떨어지거나 오염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또 다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있는 쪽 팔부터 씻는다. 그다음에 비루관, 네, 코 쪽에 관이 있죠. 비루관 예방하기 위해서 눈은 어떻게 씻는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을 씻는다. 그 다음에 눈곱 끼었을 경우는 눈곱이 끼지 않는 쪽부터 닦는다. 그 다음에 비누는 얼굴에서 비누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다른 면으로 닦는다. 아니면 다른 수건으로 닦는다. 그거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 목욕 담요는 네, 밑으로 접어내린 뒤, 그 다음에 장운동 활발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 그래서 시험에 복부는 어떻게 닦나? 그럼 답은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이 답이고요. 아니면은 배꼽 중심에서 시계 방향으로 복부 닦는 이유는 그러면 장운동 활발하게 한다. 자,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발톱은 일자로. 왜냐면 내향성 발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톱은 일자로. 그 다음에 손톱은 둥글게, 손톱은 둥글게. 자, 그 다음에 말초에서 중심으로. 그래서 팔 같은 경우는 손에서 어깨로, 다리 같은 경우는 발에서 벅지로. 왜 시험에 나오면은 정맥 혈행을 증제시킨다. 자, 이게 뭐냐면은 손에 있는 정맥에 있는 피를 어깨로 보내서 심장으로 보내는 거를 증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목욕을 시킨다. 자, 순서, 침상 목욕 순서 보면은 눈. 자, 눈 안에서 바깥.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볼. 그다음에 입, 이마, 턱, 귀, 목. 자, 얼굴 씻는 순서는 이렇고요. 자, 얼굴 다 씻으면 손, 상지죠. 상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슴, 복부. 그 다음에 하지.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음부, 회음부죠. 그 다음에 손톱, 발톱, 손질. 자, 여기는 없는데 목에서 엉덩이로 해야 돼요. 등은 네, 목에서 엉덩이로 해야 되고요. 가슴. 자, 가슴은 수건을 가슴을 덮고 그 밑으로 손을 넣고 둥글게.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치읓. 자, 주사를 맞고 있다. 네, 오른쪽에 주사를 맞을 경우는 침상 목욕 시 어디죠? 왼쪽 환희부터 벗겨라. 자, 이거는 181페이지에 따로 나와 있죠. 병원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하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통목욕. 자, 목욕실에 왔죠? 통목욕. 자, 온도는 24도. 그 다음에 창문을 열고 하면 안 되죠? 창문을 닫고 한다. 추우니까 목욕통에 물을 2분의 1, 3분의 1 받아놓고 목욕물 온도는 42에서 44. 그 다음에 유화는 40도. 그 다음에 허약. 그 다음에 안정하고 있는 환자는 처방 받고. 그 다음에 리을도 시험에 잘 나왔죠. 목욕 중인데 어지럽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다? 통 속에 물을 뺀다. 그 다음에 머리를 평평하게 하고 다리를 올려준다. 자, 트랜스델렌버그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자주 들여다보고 20분 이상 물속에 있지 않게 하고. 자, 나올 때 들어올 때가 있어요. 편마비. 자, 편마비 통에 들어갈 때는 어디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나올 때는 어디 쪽으로? 그때도 건강한 쪽으로. 자, 그래서 시험에 오른쪽 편마비다.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왼쪽. 나올 때는 어떻게? 그것도 왼쪽. 그래서 편마비 통목욕 들어가고 나올 때는 건강한 쪽으로 한다. 자, 알코올 목욕 이거는 보통 열 내릴 때 치료적 목적, 보통 열 내릴 때 많이 하고요. 얼굴은 닦아주시면 안 되고 전신, 얼굴 제외한 전신. 자, 이거는 미지근한 물을 타서 30에서 50% 알코올 섞어서 해주고요. 자, 하기 전에 바이탈 해줘야죠. 바이탈 하고 그 다음에 머리는 얼음을, 그 다음에 다리는 더운 물. 발은 얼음을 하면은 심장보다 멀기 때문에 괴사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발은 차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 전에 바이탈 했죠? 그 다음에 30분 뒤에 또 바이탈 내려갔는지 봐야 되니까. 근데 금기가 있어요. 노인 환자, 피부병이 있는 환자는 금기. 노인 환자는 건조해지니까 안 되고, 피부병이 있는 환자 알코올 뿌리면서 여기저기 마사지 해주다 보니까 피부병이 여기저기 옮겨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노인 환자, 피부병 있는 환자들은 금하고, 자, 그 다음에 열이 내려야 되니까 찬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자, 좌욕. 이거는 216페이지도 있고요. 32페이지도 있어요. 모성 간호에도 그래서 많이 나오죠. 자, 이거는 언제 하냐? 염증, 우열 예방, 충혈, 그 다음에 자연 배뇨 도우려고, 그 다음에 불편감 완화, 치질, 그 다음에 방광경 검사 후 통증 제거. 자, 여기는 없지만은 회음부 절개 후에 자욕 해주셔야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 기억, 세수대야. 보통 철 세수대야를 많이 쓰죠. 세수대야 2분의 1 정도 물을 담고 대야째 끓여야 돼요. 그래야지 소독되니까 대야째 끓이거나 수돗물을 끓여 손으로 만져서 따뜻한 느낌을 들게. 그래서 40에서 43도, 40에서 43도. 자, 그래서 세수대 3분의 1 채운 다음에 의자 엉덩이만, 엉덩이만. 그래서 의자 위에 올려놓고 엉덩이만. 보통 병원에서는 변기에 올려놓고 하죠. 자, 왜 그러냐? 니은 세수대 쪼그리고 앉지 말, 즉 세수대 바닥에 놓고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피가 아래로 쏠려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쪼그려 앉으면은 골반 쪽으로, 회음부 쪽으로 피가 쏠려서 다리가 저리게 되죠. 보통 우리도. 그래서 변기 위에 놓고 좌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몇 분? 1회가 5에서 10분. 그 다음에 하루에 3, 4번. 그 다음에 좌욕하면서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보충해 주고요. 그 다음에 리을도 시험에 잘 나오죠. 좌욕하는 동안 대상자의 허약감, 피로감 있는지 관찰한다. 즉 혼자 두시면 안 된다. 혼자 두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요즘은 중증 전분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자, 전신 소양증 있을 때 한다. 그래서 요새는 칼라민 로션을 많이 바르죠. 자, 그다음에 미온수. 자, 미온수는 언제 하냐? 2개죠. 소양증. 그 다음에 주로 열 내리려고. 소양증은 가끔 미온수 해주고요. 주로 고열 환자 열 내릴 때 미온수. 그래서 보통 아동 간호할 때 많이 하죠. 자, 체온이 내려갈 때까지 3번 반복을 더 이상 하면은 오한을 느끼니까 그때는 중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말단에서 중앙 쪽으로 닦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열이 가장 잘 전달되는 겨드랑이, 사탈구니에 잘 닦아준다. 자, 여기는 없는데 복부는 닦아주시면 안 돼요. 복부는. 자, 왜냐하면 모세혈관이 수축해서 복통, 설사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부는 미온수 목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배는 덮고 자는 이유가 복통, 설사 하니까 배는 덮고 자야 된다. 자, 미온수 온도는 30에서 33도. 30에서 33도. 그래서 2, 30분. 2, 30분 한다. 즉 2, 30분 후에 다시 바이탈 체크해야죠. 자, 회음부 간호. 자, 회음부. 비뇨기계, 감염, 실금, 질분비물, 그 다음에 소변 배설, 그 다음에 분만 후, 직장, 질, 수술 후 회음부 간호를 해주는데 회음부가 보통 여자의 신체이기 때문에 배행와위로 배행와위. 자, 대음순 닦은 다음에 양쪽 대음순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음순,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요도. 그래서 대음순, 소음순, 요도 순으로 닦고, 그 다음에 치골 애상문, 즉 요도에서 항문으로 닦아준다. 그 다음에 겹친 부분도 닦아준다. 자, 요거는 요점이 없는데 솜 한 개로 한 부위만 닦아준다. 솜 한 개로 한 부위만 닦아준다. 그래서 실습할 때, 폴리 실습할 때 솜을 많이 가져갔어, 준비해 갔었죠. 자, 그 다음에 등 마사지.
자, 목적은 순환 증가, 그 다음에 근육 긴장 완화. 자, 어떻게 하느냐? 20에서 50% 알코올 아니면 크림을 쓰는데, 자, 1번 중지해야 돼요. 자, 등 마사지 시 뼈 돌출비는 청골비가 붉게 변한. 자, 이 상황은 뭐다? 욕창 1단계예요. 자, 욕창 1단계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마사지 중지. 그 다음에 측위. 왜냐면 1단계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중지하셔야죠. 자, 욕창이 생기면은 네, 거기에 혈액이 뭉쳐있죠. 자, 그러면 이물질이 혈관으로 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사지를 중지. 자, 그 다음에 등 마사지. 자, 금기하는 환자 보면은 염증, 악성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전염성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약한 골수염 환자, 허약한 환자, 그 다음에 혈전성 정맥염, 색전, 늑골골절, 자, 심근경색 고혈압, 그 다음에 피부염이 있는 환자들은 등 마사지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저기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구강간호. 자, 구강간호. 칫솔은 어떤 거? 부드럽고 털이 많은 거. 그 다음에 노인에게는 손잡이가 큰 거. 그 다음에 치실은 칫솔 후에. 치실은 혈전제 드시는 분들 치실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피나면은 잘 안 멈추니까. 자, 그 다음에 H2O2 이건 요즘은 안 쓰긴 하는데 언제 쓰냐? 구취 원인 제거, 백태 낀 혀의 죽은 조직 제거. 그러나 장기간 쓰면 에나멜틴 손상되니까 많이 헹궈야 된다. 그 다음에 수술 들어갈 때 무의식 경련 환자는 의치가 기도로 넘어가니까 반드시 의치를 빼놓고 들어가야 되고요. 자, 특수 구강간호. 자, 이거는 누가 하냐? L튜브, 무의식, 그 다음에 MPO, 그 다음에 편마비, 그 다음에 탈수, 안면마비, 그 다음에 산소 하는 사람들은 특수 구강 간호해 주는데 체위는 측위로 해야죠. 측위로. 왜? 흡인 예방하려고. 자, 그래서 용액이 2, 3% 붕산수, 2, 3% 중조수,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수, 그 다음에 글리세린, 클로렉시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붕산 중조수 이런 거 많이 안 쓰고요. 병원에서 항생제 있는 가글액이 또 따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간단하게 구강 간호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클로렉시딘은 암 환자들이 많이 쓰는 구강 간호 액이에요. 자, 그래서 클로로헥시딘 암병도에서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미네랄 오일도 쓰는데 그래서 흡인 시 그 흡인성 폐렴이 걸리죠. 흡인 예방하기 위해서 측위로 해준다. 자, 의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의치 씻을 때는 떨어져 파손이 된다. 그래서 세면대에 놓을 때는 어떻게? 젖은 수건 깔고 세척한다. 그 다음에 흐르는, 고인 물에 하면 안 되고요. 흐리는, 그래서 의치 세정제, 칫솔을 사용해서 닦아야 되고요. 자, 의치 세정제가 비싸서 못 쓰면은 그 대용으로 주방 세제 쓰셔도 돼요. 치과에서 주방 세제 써도 된다고 의치 하시는 분들은 설명 듣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칫솔은 되나? 안 돼. 저희 치약은 안 돼요. 치약은 왜냐면 마모시키니까 치약 쓰지 말고요. 의치 세정제 아니면은 주방 세제로 흐르는 찬물에 닦아서 이물질 제거하고요. 찬물 아니고 미온수에 닦으셔도 돼요. 자, 보관할 때는 어떻게? 컵에 미온수 찬물 부어서 축축한 상태로 뚜껑을 덮어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뚜껑을 그래서 즉 뚜껑 있는 불투명한 용기에 찬물이나 미온수를 부어서 보관한다. 왜? 건조하면 안 되니까. 왜? 건조하면 변형되니까. 그래서 시험에 왜 찬물이나 미온수를 부어서 보관하냐? 그러면 의치 변형 예방. 이게 답이고요. 자, 두발 간호. 자, 머리 벗겨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창문을 닫고 해야죠. 추우니까 창문을 닫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침대는 허리 높이. 그 다음에 눈가
외이도에 핏물이 안 들어가게 네, 수건 덮어주고요. 귀에는 네, 솜을 네, 막아줘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발 간호하기 편하게 네, 침대 네, 가장자리로 네, 옮겨주셔야 되죠. 가운데서 네, 머리 감겨주면 힘들죠. 그래서 침대 가장자리로 환자를 네, 옮기죠. 그 다음에 혈액이 네, 머리에 붙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을 묻히기 전에 혈액 용혈 위에 과산화수소로 닦고 헹군다. 과산화수소가 용해시키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 혈액이 묻어 있는 경우는 과산화수소로 닦고 헹군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우리 여긴 없죠? 머리카락이 네, 엉켰을 경우 여기 가끔 시험에 나오죠?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두피 가까이에 있는 머리를 붙잡고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조금씩 분리한다. 많이 엉켰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일이나 오일을 써서 그래서 적셔서 빗어야죠. 자, 이때는 엉성한 빗 쓰셔야 돼요. 엉성한 빗, 참빗 있죠?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엉성한 빗.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엉성한 빗이죠. 그 다음에 영양 간호. 자, 일상적인 일반적인 환자들 식사를 어떻게 돕느냐. 자, 1번 입안을 물로 헹궈준다. 왜? 식욕 촉진 위해서 물로 입안을 헹궈준다. 자,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물 먹죠? 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2번 앉아있게 한다. 근데 못 일어나면 옆으로 눕힌다. 그 다음에 식탁 높이는 배꼽 높이. 그 다음에 식사 전에 아프면 안 되니까 시술, 드레싱은 금지한다. 그 다음에 주의 환경 정돈, 즉 변기 치우고 쓰레기통 치우고 해주면 식사를 더 많이 하시겠죠. 방문객도 제한. 왜 방문객 제한하냐면은 얘기하고 그러면 시끄러워서 음식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방문객 제한. 그 다음에 6번 두 번째 줄 있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제한. 왜? 신맛이 강해서 침이 많이 나서 그 침에도 사례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신맛이 강한 음식 제한, 소량씩 천천히 그래야지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억, 이거는 응급간호에도 나오는데 자, 음식 먹다가 기도로 그래서 질식이 됐어.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러면은 기침을 하게 한다.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유동성 음식이 흐림성 폐렴을 잘 유발시키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물이 흡인성 폐렴을 잘 유발시키기도 하지만은 고형 음식도 즉 딱딱한 음식 즉 사탕, 땅콩 이런 것도 흡인성 폐렴이 잘 생긴다. 그래서 병원에 사탕, 땅콩 금지죠. 방울토마토, 떡 이런 게 다 금지죠. 그 다음에 9. 연화곤란 환자는 뭘 봐야 된다? 청색증. 자, 연관 단어가 6개 있어요. 자, 연화곤란, 청색증, 기침, 사례, 구토, 그 다음에 흡인성 폐렴. 자, 그 다음에 뇌졸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래서 문제가 요것 중에 하나가 나오면 답은 요것 중에 5가지. 하나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 단어예요. 그 다음에 편마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필요하면 특수도구를 쓰고요. 마비된 쪽을 지지. 자, 그래서 2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그래서 옆으로 눕고 마비된 쪽을 지지. 베개 같은 거를 깔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누워있더라도 환자 머리를 올리는. 그래서 흡인을 예방하게. 그래서 얼마나 올리냐? 30에서 60. 이게 반자위죠. 반자위. 그 다음에 머리는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 턱을 기도 유지할 때 어떻게 해요? 턱을 앞으로 쑥 올리죠. 위로. 그러면 기도가 열려요. 그래서 턱을 당긴 자세. 즉 약간 머리를 숙이는 자세죠. 그래야지 흡인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머리를 올리기 어려운 환자는 옆으로, 내 쪽으로 돌리게 한다. 그래야지 내가 음식을 제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위관 영양. 위관 영양 보면은 무의식 환자, 그 다음에 식도 이상, 구강, 그 다음에 구개. 자, 이상 있는, 즉, 무의식 환자도 위관 영양. 의식이 있어도 위관 영양. 그래서 의식이 있어도 위관 영양. L2부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앉아서. 자, 앉기가 안 되면은 침대 머리를 올린. 즉, 반자위. 파울러체이죠. 똑같은 말이. 자, 그 다음에 2번. 제대로 들어가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리거지를 해보는 거죠. 리거지. 자, 이거는 뭐냐면은, 네. 자, 삽입할 때도 2번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식이 제공 전에 2번 방법을 하셔야죠. 위 내용물이 얼마나 들어있나. 자, 그래서 흡입한 내용물이 100 이상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답은 연기하고 그 영양액을 위에 있는 내용물을 다시 넣고 보고, 그래서 2번이 시험이 잘 나오는데, 자, 여기는 요약집은 내용물이 100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닥터마다 스타일이 다르고요. 병원마다 달라요. 그래서 취직하신 그 병원의 룰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시험에는 100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동식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거나 실온 정도. 자, 보통 얼마 처방하냐면요, 200에서 300cc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30분에서 60분, 30분에서 1시간 정도 200에서 300 투여하면 되는데, 왜냐하면은 너무 빠르면 살사하고요, 바로 탈수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속도도 병원 룰을 따르시면 되고요. 자, 높이, 영양백, 피딩백 높이는 골반 위에서 30에서 50도 정도의 높이의 영양백이 위치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5번 영양액이 다 들어가면 또 물 30에서 60 그래서 위관을 씻어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관으로 음식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비관에 아직 음식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물을 줘서 비관에 있는 영양액이 위로 들어가게 하는 의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때도 물 주듯이 이 위관 할 때도 영양액 물 이렇게 제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바로 누우면 안 되죠. 주입 후 반자위로. 주입 전에도 앉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30분 다 들어가면 30분 앉아 계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보면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L2부 피딩 중에 구토와 청색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양의 주입 즉시 중단 후 보고, 즉시 중단 후 보고. 자, 그 다음에 삽입할 때, 제거할 때가 있는데 삽입. 여기는 안 나왔는데 길이가 있죠. 자, L2부 길이. 자, 코에서 귀. 그 다음에 검상돌기. 그래서 그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구강간호와 비강간호를 같이 자주 해주셔야 돼요. 구강간호는 소독액으로 서랍장에 감아서 소독액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입으로 안 먹기 때문에 구강에 이물질이 자주 껴요. 그래서 구강간호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강간호. 비강간호는 한쪽 코에 L2부가 꼽혀 있죠. 그래서 나머지 한쪽 코가 막히면 숨을 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나머지 한쪽 코에 막혀 있는지 잘 봐주셔야 되고요. 막혀 있으면은 면봉에 물 묻혀서 이렇게 코 안에 넣어주면서, 그래서 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좀 연해지면은 핀셋으로 빼주시면 돼요. 우리 애기들도 그렇게 많이 해주죠. 그 다음에 미음, 간헐적 영양 공급시. 이거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는 식이 간헐적 영양 공급. 이거는 시험에 언제 잔여량 확인하나? 답은 매 급식 직전에. 자, 매 급식 직전에. 이거 답이죠.
매 급식 직전에 위 속의 음식 잔여량을 확인한다. 즉 리거지 해보고 물, 영양의 물, 이게 순서예요. 리거지 해보고 물, 영양의 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잔여량을 확인하고 물을 공급해 주는데 왜? 자, 이 얘기가 앞에도 나왔죠? 위장내로 지속해서 주입되군을 확인하고 위관이 막히는 걸 방지하기. 이게 아까 앞에 있던 영양액을, L2부에 있던 영양액을 위로 내려보내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비읍. 자, 삽입하고 있는 중에 구역질 나면은,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구역질이 멈출 수 있도록 잠깐 쉬게 하고 입으로 짧게 호흡을 하게 한다. 실제적으로 위관 L2부 삽입하면은 이렇게 해서 구역질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밑에 삽입, 인서트하고 위관의 위치 확인법. 자, 인서트 했을 때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A, 관 끝을. 그래서 A가 시험에 잘 나오죠. A, B, C. 관 끝을 물 그릇에 넣고 방울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기관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즉시 빼고 다시 넣는다. 그 다음에 B, 검상돌기 끝부분에 청진기를 대고. 그래서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거죠. 검상돌기 끝부분에 청진기를 대고 그래서 5에서 10cc 정도의 공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콸칼, 여기는 콸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 집어넣고요. 한 2, 3초 있다가 뽀로록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다? 제대로 위로 들어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세 번째 방법. 주사기를 위관에 연결해서 위 내용을 흡인해 본다. 이게 리거지 해보는 거죠. 자, 이때 내용물이 나오면은 정확하게 위에 들어간 거다. 자, 그러면은 내용물을 다시 넣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방법이 하나가 더 있죠. 총 4개예요. 나머지 하나는 엑스레이 찍어본다. 그래서 그렇게 4개의 방법인데 병원에서는 L2부 삽입하고 엑스레이 찍어보진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험에는 요 4 방법이 시험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거.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수술만, 급성 충수 돌기염만 나왔는데, 자, 시험에 급성 충수 돌기염 수술을 한 후 회복되고 퇴원한다. 언제 L2부 제거하냐? 그렇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러면은 장 운동이 회복되면 제거한다. 즉 연동 운동이 회복되면 제거한다. 자, 이게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냐면은 환자한테 배고파요? 방구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럼 방구 나왔다. 그러면은 연동 운동이 된 거예요. 배고프다. 그것도 연동 운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닥터한테 보고하면은 L2부 제거하고 이제 SOW 물만 제공하게 되고 그다음에 미음 LD 그다음에 SD 그다음에 RD RD 일반식까지 먹고 확인이 되면은 이제 퇴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거 이것도 닥터 처방이 있어야 되고요. 자, 배변 돕기. 자, 배변 돕기. 자, 첫째 줄 보면은 부동 환자. 자, 부동 환자, 즉 협조할 수 없는 환자예요. 허리를 들 수 없는 환자. 그 환자는 어떻게 되냐? 측이로 해서 침상변기를 대주고 다시 앙하이로. 옆으로 했는데 대소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측이로 변기 대준 다음에 앙하이로 해준다. 자, 그러면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허리 들어봐요, 엉덩이 들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 들면 내가 한 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한 손으로 변기를 대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협조할 수 있는, 협조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잘 읽고 고르셔야 되고요. 자, 밑에 보면은 1, 2, 3, 4 이거는 변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고섬유질 먹고 2, 3리터 물 먹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근기간이라면 쪼그리고 앉는 자세. 자, 이거는 뭐냐면은 누워있는 환자라도 침상변기 대주면은 침상을 머리를 올려서 대변 보는 자세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시간에 배변, 그 다음에 복부 마사지 시계 방향으로 해줘라. 자, 관장 종류가 있는데, 자, 배변 관장, 똑같은 말이 청정, 배출 관장인데, 자, 이거는 연동운동 촉진해서 배변 유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언제? 개복수술 전에, 개복수술 전에, 그 다음에 진단하려고 발யும் 전에 관장을 넣는 거죠. 그 발음은 그 맨 밑에 발음 관장 따로 설명이 돼 있죠. 자, 관장하고요. 5에서 10분 참으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5에서 10분 참아라. 자, 윤활 관장, 활제 관장 똑같은 건데 이거는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출시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리세린 관장.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리세린 관장이죠. 자, 구풍 관장은 뭐다? 장내 가스 배출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정체 관장, 말 그대로 정체, 약물을 정체, 장내에 머물게, 오래 머물게 하는 거죠. 보통 여기는 약물을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병원에서는 1시간 동안 머물게 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발용 관장 있죠. 요거는 157페이지 있어요. 157페이지. 발용, 앞에서 아까 했었죠. 조영제라고. 그래서 조영제를 써서 관장을 해요. 이게 발용 관장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있죠? K엑살레이트. 이거는 언제 쓴다? 고칼륨 혈증 시 쓴다. 고칼륨 혈증 시. 그 다음에 락톨로즈. 락톨로즈. 이거는 약 이름이 뭐다? 듀파락이지. 듀파락이지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왜 쓰냐? 자, 암모니아가 간에 쌓여서 생기는 건데 특히 어디에? 뇌에.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암모니아가 나중에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배출이 안 돼서 어디에 많이? 뇌에 쌓이게 돼. 그래서 이걸 뭐다? 간성 혼수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간성 혼수는 218페이지에 있죠. 간성 혼수. 그래서 암모니아가 배출이 안 돼서 이게 뇌에 쌓여서 의식장애, 이상한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면서 좀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게 간성 혼수예요. 자, 이때 락톨로즈 관장, 듀파락이즈를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먹게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목적이 암모니아 제거, 암모니아 제거. 즉, 간경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듀파락이지를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자, 듀파락을 많이 드시는 환자들은 항상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죠? 대변 보셨나? 그거 체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칼리메이트. 칼리메이트. 이게 K엑살레이트예요. K엑살레이트 약 이름이 칼리메이트예요. 자, 이거 고칼륨 혈증. 그래서 칼륨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다. 자, 시험에는 수렴 관장이 잘 나오죠. 지혈 목적이다. 그 다음에 관장 방법. 자, 측이 좌측 심수위예요. 좌측 심수위. 우리 대장 내시경 할 때도 좌측 심수위 체위를 하죠. 좌측 심수위. 자, 직장 튜브 끝에 10cm 정도 윤활제를 바른다. 자, 여기는 없는데 관장 두께가 다 다르죠. 성인은 얼마나 넣어야 된다? 성인은 7에서 10cm, 7에서 10cm 삽입해야 되고요. 소아는 5에서 7cm 삽입해야 된다. 그래서 10cm 윤활제 바른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성인 간호 하는 거기 때문에 10cm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윤활제, 수용성 윤활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장인 삽입하기 전에
네, 40도 정도 용액을 40도 정도 체온에 맞춰서 넣어야겠죠. 그리고 넣고 그 다음에 공기를 제거한다. 자, 용액을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어떤 상황이냐면 글리세린 글리세린 간장 처방이 나오면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글리세린 50 그러면은 25 수돗물 그 다음에 25 글리세린액을 보통 그렇게 섞는데 병원마다 조금은 다르지만은 자 수돗물 온도를 찬물로 하지 말고 따뜻하게 40도 정도 온도를 섞어라 그 얘기고요. 자 렉탈 튜브 우리 간장 튜브죠. 렉탈 튜브에 용액을 넣고 용액이 흘러나오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왜 공기가 공기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액 넣을 때도 공기 제거하고 넣고 그 다음에 이 렉탈 튜브도 관장할 때도 공기 제거하고 넣죠. 헬튜브로 피딩할 때도 공기 제거하고 주입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미음 투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구강으로 숨쉬게 구강으로 숨쉬게 왜? 복압을 안 주게 하려고 자 여기는 없는데 아라고 말하세요 이래야 돼요. 아 그래서 아라고 말하는 이유는 항문 간략근을 이완하게 한다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할 때는 구강으로 입으로 숨 쉬어요. 아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되고요. 자 비업 관장액기 남아있을 때 미리 빼야 된다. 공기를 다 주면 안 된다. 그 얘기고요. 비업 이 설명은 뭐냐면은요. 정체관장 보통 얘기하는데 요즘은 안 써요. 요즘은 안 써요. 환자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요즘은 글리세린 관장이나 좌약 넣죠. 요즘은 비업 관장통에 별도로 관장액은 안 넣는다. 환자가 많이 아파해요. 자, 그래서 관장통에 용액이 다 들어가기 전에 즉 공기가 안 들어가게 미리 잠궈라. 그 다음에 시연 오래 머물 수 있게 적어도 10분 5에서 10분 참아라. 5에서 10분 참아라. 근데 거의 못 참고 대변을 누게 되죠. 자, 그러면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대변이 골고루 안 나오는 거죠. 깊숙이 있는 것도 안 나오는 거죠. 양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입구에 있는 대변이라. 그래서 최대한 5에서 10분 정도 참아야지 깊이 있는 대변까지 나오게 돼요. 자, 주의사항 보면은 배에 힘주지 말고 아 하고 입을 벌리게. 그래서 말도 아 그 다음에 입으로도 숨쉬게. 그래서 복부 긴장을 안 하게. 그 다음에 니은도 시험에 잘 나오죠. 간장액 주입하고 있는데 아프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방법이 몇 개 있는데 자, 첫 번째 줄 있죠? 30초 정도. 요건 1번이에요. 1. 약 30초 정도 용액 주입을 멈춘 후 다시 주입. 정체관장. 많이 힘들다 그랬죠? 다시 주입. 그 다음에 2. 조절기로 용액의 흐름을 늦추어 준다. 그 다음에 3. 관장통의 높이를 조금 낮춰라. 관장통 높이가 너무 높으면은 복통이 생겨요. 그래서 관장통 높이를 조금 낮춰라. 자, 그리고 여긴 없는데 4. 즉시 중단. 아프다는데 복통 호소하는데 계속 주면 안 되겠죠? 즉시 중단. 자, 그래서 관장통 높이가 얼마나 되었냐? 40에서 60, 소화는 30에서 40 정도 높이로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긴 없는데 배변 간호에 이동변기가 있어요. 이동변기, 요약집은 없는데 자,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왜? 낙상 방지. 자, 그리고 우리 요약집엔 없죠? 분변 매복. 자, 이거는 어떻게 제거한다? 관장액이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손가락으로 제거. 즉 핑거 에너만 해주셔야죠.
핑거에다가 병원에서 많이 하는 거죠. 자, 옆에 장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학문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이거는 217페이지도 있어요. 217. 자, 첫 번째 점이죠. 요거는 즉시 보고예요. 자, 점액질, 피가 섞인 대변, 그 다음에 젓갈색, 보라색, 검은색이다, 장루가. 그러면은 즉시 보고. 왜? 괴사된 거예요. 괴사. 장이 썩어서 즉시 보고. 자, 그래서 시험에 인공학문 하고 있는 환자 보고할 사항은 그러면 첫 번째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105페이지도 나와 있긴 한데 배추, 양배추 이런 거는 냄새, 가스 많이 하는 거니까 피한다. 금지한다 이러면 틀려요. 되도록 피한다. 장로 가지고 있는 환자는 대사성 산증, 즉 뇌가 산증이 돼요. 그래서 두통, 우리가 보통 알칼리예요. 우리는 알칼리, 약 알칼리. 그래서 대사성 산증, 뇌가 산증으로 돼서 두통, 복통, 혼돈, 졸림, 혼수 등이 와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피부 간혹, 그 다음에 헐거나 감염되지 않게 하는데요. 자, 여긴 없는데 교육, 장로 가지고 있는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교육은 그렇게 시험에 나오면 답은 정상생활 가능. 그게 답이에요. 정상생활 가능. 그 다음에 여기 또 없죠? 인공학문 세척. 인공학문 세척. 자, 언제 하냐? 매일. 그리고 환자 스스로 할 수 있고요. 집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하냐? 일정한 시간에 해야 된다. 이거를 인공학문 세척을 왜 하냐? 배변 습관, 그 다음에 청결 유지. 자, 우리는 변이가 느껴지면은 배변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학문까지 대변이 안 오죠. 그래서 인공학문 세척해서 배변 습관을 들이는 거고요. 청결, 대변이 나오다가 대장을 막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덩어리가 빠지게 청결해야 된다. 자, 인공장로 하면은 수술하고 나서 대상자나 보호자한테 인공학문 교체하는 것도 다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인공학문 세척하는 법도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걸 다 가르쳐준 다음에 퇴원을 하게 돼서 스스로 집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장로 요양병원에서 많이 볼 수 있죠.